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짜가 3월 22일일 텐데 뼈덕지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알아두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표면 자체가 약 70%가 물이죠. 놀랍게도 인간의 몸도 약 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발견한 행성 중에 이렇게 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수증기, 고체 얼음, 그 다음에 물, 액체.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있는 행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사가 외계 생명체 혹은 외계에 있는 아무튼 그 지성체 등등 지구 밖에 있는 살아있는 그 생물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동원하지만 기본적인 모토는 무엇이냐면 follow the water, 물 따라가라. 그러면 생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모토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물은 대표적인 촉매제죠. 액체로 있었을 때에 다양한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구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게다가 물 같은 경우는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밀도는 낮아지고 부피는 커집니다. 그래서 물이 암벽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으면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암벽이 쪼개지기도 하고 등등 해서 물의 그 변화 때문에 지구의 어떤 지능학적 변화 라는 것도 이제 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모든 생물은 물이 필요한데 인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1.5리터 정도를 대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이렇게 내놓는데, 여담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제가 판권 산 것 중에 달리기, 러닝과 관련된 게 좀 있어요.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되게 놀라운 육체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우리가 치타보다 빠르진 않지만 그 어떤 동물보다도 오래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마라톤 대회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때 그런 사바나 이런 데에 살았던 원시인 같은 경우는, 수렵 체지미 같은 경우는 어떻죠? 거의 다 마라토너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구력이 있는가 했을 때에는 이 달리기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되죠? 열이 막 나는데, 우리가 땀샘이 발달되어 있어서 땀을 배출 잘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물 배출을 아주 잘하는 존재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죠? 물을 잘 먹어야 되겠죠? 물을 잘 먹어야지만 그걸 잘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 물이 되게 많잖아요. 물이 되게 많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구에 있는 물의 대부분, 그러니까 97.5%가 다 바닷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바닷물은 왜 먹으면 안 되나? 단순히 짜서가 아닙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물이 되게 필요한데 짠물이라고 못 마실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이 물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한데, 그 비율을 이 몸이 잘 조절을 해요. 다시 말해서 물에 소금의 농도가 좀 떨어지면은 소금을 좀 땡기게 만들고, 몸의 염도가 높으면 물을 마시게 하는데, 바닷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몸에 염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세포 탈수가 일어나요. 세포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포 탈수가 일어나면서 속주 우리가 거의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계속 먹게 되면 인간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데는 활용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지구가 물이 많지만, 그중에 97.5%가 어떻다? 다, 소금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밤에 짠 거 먹다 보면은 아침에 몸무게가 좀 늘어나는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살이 찐 게 아니라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 연관시켜 보면은, 물의 염도가 높아지면은, 제가 물과 소금의 비율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이 물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배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짠 거를 많이 먹고 자게 되면은 물을 더 많이 몸에 비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느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몸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97.5%가 이제 해수고 2.5%가 이제 소위 담수라고 할 수 있는데 프레쉬 워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2.5% 중에 무려 1.75%가 얼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지방에 빙하로 있다던가 영토층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속칭 이 표면에 있는 물은요, 표면에 있는 담수, 우리가 쓸 수 있는 표면에 있는 담수는 전체 지구에 있는 물의 0.000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에 물이 많으나 우리가 대놓고 쓸 수 있는 물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0.0003% 그 물의 상당 부분이 호수와 강인데, 여러분, 이 지구에서 호수가 물이 더 많을까요? 강이 더 물이 많을까요? 호수가 더 많습니다. 호수가 무려 강보다 40배나 많아요. 이상하죠? 한강만 생각해도 물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구 측면에서 보면은 호수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0배나. 왜 그러냐면 대형 호수군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칼호 엄청나죠?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5대호, 그리고 동아프리카에 10곳호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호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구 측면에서는 강보다 호수가 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뭐 그 호수도 소수만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고, 게다가 호수 같은 경우는 뭐 크기도 보통 안 큰 데다가 호수는 이게 둘러서진 그 넓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호수 주변으로 어떤 대규모 뭐 도시가 발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강 같은 경우는 쭉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많은 문명들이 강 중심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게다가 이제 그런 강이나 시내 이런 걸 유수라고 하는데, 유수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뭐 러시아, 이건 뭐 미국, 캐나다, 브라질 같은 데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는 사람의 인구는 전 세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사는 반건조 지역에서는 물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같은 경우도 심각한데, 중국, 인도 합치면 인구가 35%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담수의 양은, 특히 유수의 양은 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물이 지구는 많아요. 그러나 지구에 쓸 수 있는 물은 되게 적다. 근데 되게 적은 것도 어떻다? 빈익빈 부익부 상태에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게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한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이제 지역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고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뭐 환경 오염, 그리고 뭐 기후 변화 등등을 통해서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무려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증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인구 증가를 하게 되면 왜 물이 부족할까?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셔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죠? 식량이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쓰는 물의 약 60% 이상이 우리 먹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음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농업에 쓰입니다. 농작물을 만드는데 물이 대부분 한 60% 쓰이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쓰는 물의 60%는 바로 농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면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걸맞게 많이 먹으려고 어떻게 하죠? 예, 밀이나 쌀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여러 가지 뭐 작물들, 과일들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그런 측면에서 물이 되게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뭐 환경 오염은 뭐 당연하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각합니다. 인도는 환경 오염이 너무나 심각해서 중국 저리 가라 해요. 거기는 뭐 공기, 물 이런 거 싹 다 지금 생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안 좋, 뭐 아프리카 가면 뭐 쓸 수 있는 물 자체가 없거나 물 먹으면 더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물도 많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치고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물이 되게 열악해요. 환경 오염을 통해서 물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른 땅도 많이 나오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기후가 지금 변하면서 물이 부족한 데는 더 부족하게 되고요. 물이 많은 데는 더 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에 대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물이 많아져서 원래 걱정이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물 부족 나라잖아요. 물이 없는 나라잖아요. 물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증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 세 개가 엮여져 있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 위기가 더 점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일까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의외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물 부족 국가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물 부족 국가라 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무튼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한 공식적인 물 부족 국가라는 걸 공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를 알아봤더니 그거는 잘못된 정보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유엔이 공식 지정하지 않았고요. 미국의 사설연구원이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유엔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서 뭐 공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볼 수가 있겠지만 유엔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왜 물 부족 국가로 거기서 분류가 됐냐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게다가 우리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름 때 보통 몰아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 관리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이제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우리가 먹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농업용수에 쓸 때 많이 버려져요, 물이. 실제로 우리가 물값이 싸서 물을 좀 막 쓰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엄청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물을 쓰는 데에서 크게 별로 어려움이 없고요. 게다가 세계에 거의 몇 안 되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돗물을 먹진 않죠. 먹진 않지만 바로 대놓고 먹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유사시에는 수돗물을 먹어도 됩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임을 인지를 하되 우리가 막 공포에 떨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대신 우리가 물을 좀 아껴 쓰고 그리고 물값도 좀 정상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농업용수를 쓸 때 버려지는 물이 적게끔, 그러니까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농업에 있어서
실제로 글로벌 그 식품 업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물 효율성을 매우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물 효율성에 대해서 공장을 질 때 뭐 규제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물 관리 스트레스 국가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물이 부족하다 그런 것보다는 물을 관리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대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아껴 쓰고 그리고 물 농업 용수에 있어서 효율성을 올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물값의 정상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떨까요? 예. 이게 예전에는 모든 문명이 강 중심으로 발달됐었고 그 이유가 그만큼 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놓고 많이 싸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산업 혁명 이후에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부터 뭐랄까 물 때문에 국가적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물 분쟁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어떤 지역별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물 자원이 점점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적인 그 물의 위기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해수 담수화가 있죠. 바닷물 많다 그랬잖아요. 그 해수를 담수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해수 담수화 기술의 최고봉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엄청난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많은 상당 부분 그 물의 위기를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수 담수화 기술이 상당히 높다는 걸로 내가 알고도 있고요. 그런데 해수 담수화가 지금 당장 세계적인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게다가 아직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해수 담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해수가 있어야 돼요. 근처에 바다가 있지 않으면 해수 담수화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물을 옮긴다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이 무겁기 때문에 그 물을 옮길 때 비용도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 부족 국가인 나라들이 되게 가난한 나라가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써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해수 담수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좀 지금 어불성설이죠. 물론 엄청난 기술의 발달과 비용 절감으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물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지금 거의 좀 말도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인구 증가, 환경오염,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어마무시한 그 구조적 변화, 지구적 변화가 지금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수 담수화 기술 등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는 그러한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되게 중과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물의 위기 상황이 더 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공식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물을 쓰는 데에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좀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기술을 높이는 데 국가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자원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이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영향력의 원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은 우리 이웃, 우리 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개개인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국가 정책을 정한달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뭐 지원을 한달지,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물의 상황을, 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특히 대한민국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물의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빼곡 여러분이라면 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물 위기를 통해서 오는 어떤 국가적 파국, 글로벌 파국이 오지 않는 것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